어제 오후에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열도 나고 속도 메스꺼웠어요. 감기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코를 자주 만지시나요? 손으로 코를 후비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왜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 아픈 것과 코 파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코 안에 상처가 생기면 그걸 통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설마 코 파는 것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사실 저는 평소에 코를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코에 가져가곤 했거든요. 가려워서 막힌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거였어요. 나이 들면 코도 예민해지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코와 뇌는 생각보다 가까워요. 코 안쪽과 뇌 사이에는 얇은 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에 생긴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했던 습관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제 주변에도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지시는 분들, 코가 막힌다고 자주 손가락을 넣으시는 분들, 모두 저처럼 별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들 어릴 때부터 하던 거잖아. 코 좀 파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달라져요. 상처가 나면 회복이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일들이 이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코 안에는 혈관이 많아서 세균이 쉽게 퍼질 수 있어요. 특히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코를 만지면 더 위험하죠. 생각해보니 저는 손을 씻지 않고 코를 만질 때가 많았어요. 밖에서 돌아와서도 그렇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그랬고요. 이렇게 무신경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를 자주 파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심해지면 뇌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위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감염에 더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코 안의 점막도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고 상처받기 쉬워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됐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노력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예방법들도 있었어요. 손을 자주 씻고 코가 막히면 손가락 대신 생리식염수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습도도 관리하고 스트레스도 줄이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코를 자주 만졌던 것 같아요.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손이 자연스럽게 코로 갔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특히 뇌에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알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 파는 습관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 습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와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코를 자주 파면 위험한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혹시 저처럼 평소에 코를 자주 만지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코와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더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특히 얼굴 부분은 작은 공간에 여러 기관이 촘촘히 들어 있어요. 코, 눈, 귀, 입이 모두 가까이 있고 그 뒤에 바로 뇌가 있거든요. 코 안쪽을 보면 정말 복잡해요. 혈관이 엄청 많이 지나가고 신경도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코 안쪽 깊은 부분과 뇌 사이에는 아주 얇은 뼈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에 문제가 생기면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비강이라고 하는데 이 비강과 뇌를 덮고 있는 막 사이의 거리가 정말 가깝대요. 코 안에는 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점막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해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점막에서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손가락으로 자꾸 긁으면 이 점막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가 나면 방어막이 뚫리는 거고, 그러면 세균이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코피가 난다는 건 이미 혈관이 상처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본 사례 중에 코를 자주 파던 사람이 심한 염증에 걸린 경우가 있대요. 처음에는 단순한 코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고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코 안쪽에 생긴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깊숙이 번진 거였다고 해요. 다행히 빨리 발견했어 치료할 수 있었지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그동안 얼마나 무신경하게 코를 만졌나 싶었거든요. 특히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코를 건드린 적이 많았어요. 밖에서 돌아와서 손도 안 씻고 바로 코를 만진 적도 있고 화장실 다녀와서도 그랬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손에는 온갖 세균이 있잖아요. 문고리, 엘리베이터 버튼, 핸드폰, 지갑, 하루 종일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다니는데 그 손으로 코를 만진다면 세균을 직접 몸 안으로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의사 선생님이 특히 강조하신 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잠을 못 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런 때 코를 자주 만지면 평소보다 감염될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무의식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코 만지기라고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있거나 긴장될 때 자연스럽게 손이 코로 가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그렇고 책 읽을 때도 그렇고
별 생각 없이 손이 움직여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코 안쪽이 계속 자극받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염증이 만성화될 수 있고 더 심한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코를 자주 파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염이나 축농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코 안의 세균 균형이 깨지면서 나쁜 세균이 늘어나고 좋은 세균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실제로 저도 요즘 들어 머리가 자주 아팠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나 싶어요. 코가 막힌 느낌도 자주 들었고 가끔 냄새도 잘 안 맡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코를 자주 만진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예방법들을 실천해 보기로 했거든요. 첫 번째는 손 씻기예요.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부터 씻고 화장실 다녀와서도 꼭 씻고 밖에서 뭔가 만진 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코가 막힐 때 손가락 대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어주거나 따뜻한 수건을 코에 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예요. 건조하면 코 점막이 마르면서 더 자극받기 쉬워진다고 했어. 가습기를 사서 틀어놨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심호흡을 하거나 손을 꽉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다섯 번째는 손톱 관리예요. 손톱이 길면 코 안쪽을 더 쉽게 상처낼 수 있다고 해서 짧게 깎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져요. 우선 코를 만지는 횟수가 줄었고 코 막힌 느낌도 덜해졌어요.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고요. 물론 아직 완전히 습관이 바뀐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져요. 우선 코를 만지는 횟수가 줄었어요. 코 막힌 느낌도 덜해졌고요.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습관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조심해요. 손이 코로 향할 때마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무신경하게 사는지 알게 됐어요. 코 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습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어요. 특히 50대, 60대는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일들이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회복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특히 뇌에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코와 뇌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무신경하게 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코를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해요.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부터 씻고요. 화장실 다녀와서도 꼭 씻어야 해요. 밖에서 뭔가 만진 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만드세요. 코가 막힐 때는 손가락 대신에 생리식염수를 써보세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따뜻한 수건을 코에 대고 있는 것도 좋고요.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맞춰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코를 만지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심호흡을 하거나 손을 꽉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아니면 목을 천천히 돌려보거나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도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나이죠.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 되니까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경각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 파는 습관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무의식적으로 손이 코로 가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에 10번 만졌다면 5번으로요. 5번이었다면 2~3번으로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면 돼요. 그리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말해보세요. 나는 코 만지는 습관을 고치려고 한다고요.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지면 알려달라고 하세요. 가족의 도움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될 거예요. 친구들과도 이야기해보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다시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그냥 아깝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대신 작은 성공들을 축하해 주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적게 만졌다면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습관을 바꾸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습관들부터 바꿔나가야겠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산지혜였습니다.